자, 다운받으신 자료에서 파일이 총 3개가 있었고, 이 중에서 자, 하나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든 파일이고, 또 하나는 제작의 최종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만든 결과물, 그리고 또 하나는 서체 파일이었어요. ttf라는 서체가 있었습니다. 서체를 서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하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리면 이 서체를 여기 상단에 설치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할 수 있는 방법, 얘가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얘로 하시는 방법보다는요 이게 더 좋습니다. C 드라이브 쪽에다가 직접적으로 갖다 넣는 거죠. 위치를 알려드리자면, 자,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자, 윈도우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윈도우즈. 자,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 윈도우즈에서 보시면 쭉 여러 개의 폴더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폰츠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폰츠. 서체를 담는 디렉토리에다가 이곳에 서체의 파일, ttf 파일을 드래그해서 담으시면 됩니다. 담으시면 되고,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서체라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바꿀 거냐 아닐 거냐. 필요 없다면 아니요 하시면 되고, 덮어씌우기 하실 거라면 예라고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 그냥 끝나요. 자, 이때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윈도우라는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서체는요, 서체 파일은 흔히 말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ttf라고 하는 확장자와 그 다음에 otf라고 하는 확장자, 두 가지로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체 파일 중에 하나고요. 가끔 이제 찾아보시다 보면은 이 두 가지 이외에도 뭐 EOT라든가 또는 WFF, 이런 서체들을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EOT나 WFF 얘네들은 프로그램상에서, 그러니까 OS에서 쓸 수 있는 서체가 아닙니다. OS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웹에서 쓸 수 있는 서체고요. 특히 웹 중에서도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서체에서 쓸 수 있는 서체이기 때문에 이곳 C 드라이브의 윈도우의 폰츠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아봐야 되지도 않고요. 사실상 현재 2020년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이 EOT와 WFF 이 파일 자체는 필요가 이제 없죠. 현 시점에서 윈도우 7이라고 하는 아이는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윈도우 10부터 지원하면서 공식 브라우저가 엣지라는 브라우저 중에서도 엣지2, 익스플로러가 아닌 엣지라고 하는 브라우저인데 이것도 버전이 2가 나와 있습니다. 얘로 버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크로미움 엣지라고 해서 크롬과 거의 같은 기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두 개의 EOT와 WFF는 지원하지 않아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요 TTF와 그 다음에 OTF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이야기를 그냥 서체 관련돼서 한번 다룰 일이 있으니까 설명드린 거고, 한번 설치를 하셨다면 사용하시는 그래픽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껐다 키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관련된 내용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서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색깔을 3가지 사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이즈가 120에 16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 먼저 설명드릴게요. 사이즈는 아래쪽에 보았더니 대단 여백이라고 3mm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결과적으로 받아내야 되는 종이의 사이즈는 120에 160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작업하시는 사이즈는 좀 더 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A4 용지라고 해서 받아주시는 문서는 A4 용지에 인쇄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종이에다 인쇄를 해서 다 잘라내는 거예요, 종이를요. 뭐든지. 자, 그렇게 되면 칼이 밀려날 수도 있겠죠. 칼선이 그대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종이가 밀려나면서 조금 더 다른 곳에 인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만들어라, 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드는 형태를 보신다면, 자, 파일에서 new 새로운 문서를 만들 거고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방법, 자,
픽셀 아닙니다. 픽셀 쓰시면 안 돼요. 밀리미터라고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밀리미터라는 얘기는 컬러, CMYK라는 것도 꼭 확인하시고. 자, 배경 색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인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올라와서 DPI, 레졸루션 해상도도 300 DPI라고 보시면 됩니다. 픽셀 퍼 인치나 도트 퍼 인치나 같은 말입니다. 자, 올라와서 여기가 126에 높이값 166이라고 써 있지만, 자, 여기는 120이고 160이죠. 왜 제가 126에 166이라고 썼어요? 3mm씩 왼쪽 오른쪽 위아래씩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시는 겁니다. 126에 166이라고 쓰고 OK를 눌러서 문서의 크기를 만들어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실제 종이의 크기를 가늠하기 조금 어려울 테니까, 자, 컨트롤 R이라고 하는 단축키 또는 메뉴 뷰에서 룰러, 자, 메뉴 뷰에서 룰러라고 하는 기능을 꺼내신 다음에 눈금자 얘를 가지고 사용할 건데요. 가끔 단위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금자 위에서 오른 버튼 눌러서 밀리미터로 바꿔 주십시오. 작업하시는 사이즈가 픽셀이었다면 픽셀로 바꾸는 거고, 밀리미터면 밀리미터 확인하시고, 자, 얘를 어느 정도 확대를 하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쭉 해서 3mm가 됐을 때, 3mm가 되었을 때 마우스를 놓는 건데요. 키보드 Shift 누르시고 사용하시면 좀 더 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3mm가 되었을 때 마우스를 띄면 됩니다. 저는 3mm가 되지 않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이 너무 작으면요 3mm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대를 한 다음에, 너무 작으면 2mm, 3mm씩 막 띄워버려요. 건너뛰어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 확대를 해서 가로 3mm, 세로 3mm, 자, 왼쪽 3mm, 위 3mm를 딱 맞춰서 가이드라인 위치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왼쪽 상단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하단에서도 마찬가지 3mm씩 안으로 들어가 줘야겠죠.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전체 166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거꾸로 3mm 올라가면 되니까 163mm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띄면 되겠죠. 왼쪽에서도 마찬가지, 종이 끝에가 126mm니까 여기서부터 3mm 빼서 쭉 거꾸로 들어가서 123mm일 때 마우스를 띄면 됩니다. 키보드 Shift 누르고 사용하셔야 소수점을 안 쓰고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의 위치를 딱 만들어 놓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세로나 가로에 중심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쓰는 게 편하겠죠. 그러니 드래그를 해서 가운데까지 배치해 놓고 쓰시면 됩니다. 드래그하면 어느 정도 가운데 위치에 살짝 자석이 걸릴 건데요. 자석이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스냅 메뉴 뷰에서 스냅을 체크를 해주시면 가운데에 딱 맞게 됩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 먼저 해놓고 하시는 거고요. 자, 저장해서 위치 사용하고 하겠습니다. 포스터로 쓸게요. 자,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 하실 일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색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색상을 그냥 쓰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어떤 때는 색상을 등록해서 쓸 수도 있죠. 자, 그러니 스와치에다가 색상을 등록하겠습니다. 색상을 등록하는 방법은요, C60에 Y2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컬러, 자, 컬러 패널을 이용해서 C60에 M은 없으니까 0이라는 뜻입니다. Y20이니까 20, K도 없으니까 K도 0이라는 뜻입니다.
60에 20이라고 쓰시고 난 다음에 이 컬러 그대로 두시고 스와치를 꺼냅니다. 스와치 패널. 자, 스와치 패널에서 따로 해야겠네요. 스와치 패널에서 그냥 단순하게 클릭만 하셔도 되고요. 왼쪽에 컬러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클릭만 하셔도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색상이 그대로 떠요. 아니면 아래쪽에 요 버튼이 있죠. 자, 스와치 패널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와치 패널에다가 컬러 패널에서 만든 요 색상 입력한 다음에 밑에 추가하기 버튼만 누르신다면 자동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뜨는데요. 요 팝업 창 뜨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름 편하신 대로 쓰고 OK 누르시면 끝에 색깔이 등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크게 키우겠습니다. 끝에 등록됐죠, 컬러 하나가. 등록된 이외에 다른 컬러들은 안 쓸 건데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안 쓸 색상들을 선택하고 키보드 Shift 누르고 또 다른 아이 클릭. 일러스트에는 이게 됐었죠. 포토샵은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옆에 있는 옵션 창을 누릅니다. 옵션 창을 딱 눌러서 중간에 보시면 프리셋 매니저라고 있을 거예요. 프리셋 매니저 버튼 눌러서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요 맨 마지막 하나 등록한 거니까 빼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키보드 Shift 누르고 처음 것까지 툭. 그럼 맨 마지막 걸 제외하고 전부 다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죠. 지우겠다라면 딜리트 누르시면 딱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 쓰는 색깔들은 지울 때도 필요할 테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돈 누르면 확인이 되는 거니까 끝날 것. 나머지 색상 또 등록해 볼게요.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M20에 Y100이라고 써 있네요. 마찬가지 M20에 Y100이라고 컬러에서 만들어 놓고 오른쪽에 스와치에다가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눌러서 OK만 누르시면 바로 등록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컬러 패널에서 M80 나머지 색깔 없으니까 0이란 뜻이고요. 만들어진 이 색상을 스와치에다가 클릭 OK. 3개 다 등록했죠. 이외에도 뭐 흰색을 등록하겠다 하시면 흰색하고 클릭 OK 하시고, 검은색 하겠다 하면 검은색, 자, 색깔 필요한 대로 입력하시고 클릭 OK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뭐 색상에 대한 추가 설명은 나중에 한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컬러 패널을 이용해서 색상을 쓰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와치에 등록되어 있는 색상들을 이용해서 쓰시는 편이 훨씬 더 많겠죠. 또는 컬러 패널을 이용한다고 하시더라도 기업체에서 쓰는 주 색상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록되어진 컬러 위주로 갈 테니까 이 아이만 필요하다면 다른 곳에 별도로 내보내서 별도로 세이브로 내보내서 데이터만 주고 사용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되었다면 이제 형태를 만들어 봐야겠죠. 자, 위에 있는 책자 그리고 내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틀을 살짝 어느 정도만 잡아놓고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무작정 배치하면 너무 어려워요.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시든 박스를 이용하시든 배치를 해놓고 사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 색상이 아까 보셨던 하늘 색상, 그냥 이미 하늘 색상이 아니라 스와치에 등록된 이 하늘 색상이니까 등록된 하늘 색상을 선택하시고 칠해 주시면 되겠죠. 쉽게 한다면 단축키로 전경색이 현재 칠해져 있으니까 키보드 Alt를 누르고 딜리트 누르시면 배경색에 쉽게 칠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페인트 버킷 툴, 페인트 통을 이용해서 내가 선택한 전경색을 칠하겠다라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끝났어요. 자, 책자가 있네요. 자, 책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EPS 파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대로 드래그해서 담으셔도 되고요. 별도로 따로 열어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따로 열게요. 자, 따로 열었을 때 물어보는 이 메시지 그냥 무시하고 OK 누르시면 작은 이미지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인쇄니까 해상도는 72가 아니라 300이겠죠. 컬러 모드 당연히 CMYK겠죠. 인쇄할 거니까. 그 다음에 가로값과 세로값에 대해서는 딱히 내가 몇으로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문서, 뒤에 있는 문서가 가로가 120 이상이잖아요. 최소 120보단 커야 되는 아이니까 가로값을 120 정도 아니면 뭐 200 정도 해도 되잖아요. 큰 이미지를 줄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 즉 바꿔 얘기하자면 작게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200 썼는데 해상도를 70이 썼다. 그럼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한 40mm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쉽게 해석을 하자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도 올려주시고 가로값도 최소한 어느 정도 길이가 되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클 필요도 없고 너무 작을 필요도 없어요. 적당하게 저는 한 15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커요. 자, 150 정도로 해놓고 OK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서가 만들어졌죠. 열렸죠, 정확하게는. 자, 이 아이를 그대로 가져가기 전에 형태를 보니까 개수가 2개 더 있습니다. 책이, 세로 책이. 그래서 이 아이를 2개를 더 늘리려고 봤는데 문서 자체가 작잖아요. 문서를 키워줘야겠죠? 자, 문서를 키우는 방법은 이미지에서 캔버스 사이즈였죠. 자, 현재 열려있는 북 EPS 파일에서 캔버스 문서의 크기를 늘립니다. 높이값이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고 가로값만 늘리면 되니까 가로값 얼마나 늘려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최소한 2배까지 늘어나진 않겠죠. 그러면 300 정도로 늘려보자고요. 가로만. 가운데서부터 늘리면 얘가 또 움직일 테니까 왼쪽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늘어나라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지금 저는 이미지 사이즈가 아니라 캔버스 사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K 누르시면 캔버스의 크기가 오른쪽으로만 2배 커집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카피 하시고 그대로 옆으로 옮겨서 딱 배치하고 이 2개의 레이어를 굳이 따로따로 가질 필요가 없다면 레이어 합쳐주시면 돼요. 잘 모르겠다, 불안하다 그러면 그룹 찍고 그룹 자체를 카피한 다음에 원본은 따로 있으니까 카피한 얘만 레이어 합치기 컨트롤 영문 E 누르시면 그룹된 레이어는 하나로 합쳐지겠죠. 컨트롤 E가 영문입니다. 숫자 2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상태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책자는 필요가 없을 테니까 지워야겠죠? 그냥 무작정 지우지 마시고 최대한 확대해서 살짝 닿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이드라인 딱 갖다 놓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러 자, 여기 가이드라인 보이시죠? 자,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영역 툴, 렉탱글 툴, 얘는 번짐이 필요 없으니까 패턴은 0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으면 좋은 점은 가이드라인을 튀어나가지 않게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울 레이어 정확하게 선택해서 딜리트. 자, 이렇게 지우셨다면 영역 잡힌 건 해제를 해주셔야겠죠? 영역 잡힌 거 해제하시는 건 단축키 뭐죠? 컨트롤 D였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처리했습니다. 이제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셔야 되죠. 자, 흰색으로 바꾸시는 방법 우리는 알고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혹시 모르니 또 원본 주겠다 카피해 놓고 불안하면 계속 카피 하시는 거예요. 자, 배경 색깔을 조금 어둡게 해서 비교하겠습니다. 살짝 어둡게 놓고 색자 밝게 빼겠습니다. 메뉴 이미지에서 어드저스트먼트 큐 세츄레이션 이용하시면 되죠. 큐 세츄레이션을 이용해서 어두운 검은색을 라이트를 통해서 밝게 빼버리면 됩니다. 생각보다 밝아지지 않는데 그럴 때 강제로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해서 강제로 밝게 빼는 방법도 있죠. 자, 이것도 안 될 때는 브라이트 앤 컨트라스트나 뭐 다른 아이를 섞어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얗게 빼셨다면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지만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왜냐면 색자에는 각각의 색깔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색상을 담아 보도록 하죠. 자, 뒤에 있는 이 어두운 색깔은 일부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각각의 색깔을 담을 수 있는 상자를 그리겠습니다. 색상을 수정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냥 무작정 아무거나 칠하시는 것보다는 영역 잡는 것보다는 수정 가능하게끔 렉탱글 툴 가지고 저는 테이블 이용해서 칠을 하겠습니다. 이때 옆에 있는 필은 아까 등록했던 색상들이 뜨기 때문에 당장 할 거는 노란색과 이 핑크색 두 개밖에 없으니 노란색을 선택하고 사용하면 되겠네요. 물론 나중에 수정 가능합니다. 필요한 곳에 노란색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거. 그럼 필요한 곳에 그릴 건데 가급적 레이어 만들어서 사용하시라고 얘기 드렸고요. 추가. 요거 맞나요? 위에 건가? 자, 이렇게 해서 막 그렸어요. 그냥 뭐 안쪽에 딱 맞게 그리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막 그렸느냐? 어차피 이 노란색 얘네들은 흰색보다 레이어 뒤로 가버리면 감춰질 테니까 상관없잖아요. 자, 마찬가지 핑크색. 핑크색이 들어가는 자리도 박스 색깔 먼저 바꿔놓고 하시면 편할 거고 나중에 바꾸셔도 관계없죠. 자, 가급적 빈 레이어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라고 얘기 드렸고요. 자, 처음부터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따로따로 먼저 그려놓고 해당 레이어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으로 배치.
조금 더 튀어나가도 관계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정 다 했으면 이 핑크색의 박스들은 모두 다시 묶어서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룹으로 처리해서 뒤로 보내버리면 마찬가지 위에 빠져 있을 테니까 문제 없이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색상이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반영이 됐을 테니까 큰 문제 없이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색상을 그냥 했는데요, 어떻게 바꿔요? 라고 하신다면 쉐입으로 걸어 놓으셨기 때문에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쉽게 여기 보시면 컬러 피커를 통해서 수정 가능합니다. 이때 컬러 피커의 컬러 라이브러리 버튼을 누르시면 색상을 다른 아이로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도 똑같이 여기 스와치라는 곳이 동시에 켜놓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수정해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뀌어버리죠. 단순하게 레이어를 썸네일 더블 클릭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충분히 동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자까지 다 성립이 됐습니다. 이제 바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작업이 더 있나 확인해 보자면 이 책자 흰색 자체에서 그림자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흰색까지 하나의 통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통에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여기 있는 노란색 그룹과 핑크색 이 그룹 자체를 세 개를 모두 한 덩어리로 보는 거네요. 그런 그룹을 하고요. 스마트 오브젝트화 시켜서 사용하셔도 문제 없고요. 아, 난 그런 거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해당하는 레이어 자체를 하나의 레이어로 컨트롤 영문 1을 눌러서 머지 합쳐버리시면 됩니다. 합치시면 하나의 레이어가 되고 그러면 얘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가져가서 배치하시고 일부러 크게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 컨트롤 T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필요하신 사이즈로 맞추시면 되죠. 이때 키보드 엔터를 누르기 전에는 굉장히 작게 만드는 다음에 늘려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줄인 다음에 키보드 엔터를 누르고 다시 컨트롤 T 해서 늘리시면 이건 이미지가 깨집니다. 틀려 보이죠? 그러니 신중하게 보시고 선명한 이 아이를 흐려지지 않게 사이즈 조절을 잘 해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작아졌다 다시 키우는 거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림자 줘야 되니까 더블 클릭 드롭 섀도우 느낌은 너무 진하면 별로니까 은은하게 맺히게끔 투명도와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조절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게 그림자를 만드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박스 타입툴 밑에 있는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색상은 흰색이지만 딱히 정한 게 없다라고 하신다면 처음에는 그냥 그려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편하신 대로 색깔 바꿔서 컨트롤 J 카피해서 아래 또 컨트롤 J 카피해서 아래 너무 두꺼운 것 같죠? 밑에 거는 그러면 레이어 2개 선택해서 컨트롤 T 똑같이 사이즈를 줄여 주셔야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겠죠. 당연히 색깔은 흰색이어야 되고 위에 있는 것과 색자는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묶어주시는 거예요. 색깔 더블 클릭해서 흰색 스와치에 등록되어 있는 거 쓰셔도 되고요. 이거는 책 선반, 얘는 책이니까 책 두 개를 그룹. 밑에 있는 건 하단, 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하시면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을 구분하실 수 있겠죠. 밑에 것도 당연히 색깔은 구분하시고 레이어의 이름도 구분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